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라이스메이커 출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또 노래 가사에도 말하는 대로와 같이 말에는 사람의 인생,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라는 자체에도 큰 힘이 존재하겠지만 살다 보면 때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 풀리거나 또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등 감정적인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나 결점을 말로 지적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감을 잃게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다독일 수 있는 한마디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강한 말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혼잣말을 통해 인생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말로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등 이런 순간에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100가지의 강력한 한마디를 알려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한마디를 찾아서 일상에서 계속 되뇌어 보면 전보다 단단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삶을 바꾸는 강력한 말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롤로그. 삶을 바꾸는 혼잣말의 힘.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요? 힘들 때, 우울할 때 툭 내뱉은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언제나 되뇌이는 혼잣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는 얼마나 깊은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힘은 마음을 움직여 인생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혼잣말을 통해 힘을 얻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또한 스스로를 다독이는 혼잣말이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짧습니다. 긴 한마디보다는 짧은 한마디가 직접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 짧을수록 말의 힘이 응축되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가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겠지만 그것도 결국 그렇게 말해 주어서 힘을 낼 수 있었어 라는 짧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힘이 담긴 짧은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혼잣말은 짧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또는 일하는 중에 가볍게 되뇌어 보면 생각 이상의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단력이 늘고
갈팡질팡할 일이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 정말로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1장.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싶을 때. 인생은 오늘이라는 날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매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비로소 길고 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살다 보면 미래의 내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커다란 벽에 부딪혀 갈팡질팡할 때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이라는 날에 열중하여 살아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일단 곁에 제쳐두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소중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삶에 기쁨이 생겨나죠.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하면 더욱 풍요롭고 보람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충실히 따른다면 분명히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입니다.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매일 무언가 하나라도 좋으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50살이 되고 70살, 90살이 되어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성장합니다. 아침에 오늘은 이것을 배워보자 라고 한 가지를 정해서 도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러면 매일 하나씩 새로운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분명 지식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배움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존경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는 성공을 손에 넣을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할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달마대사에게 좌선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단 한마디,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달마대사의 말인즉슨 이것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좌선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도 살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보다 무심하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것,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열중할 것을 좌우명 삼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집중력이 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은 고생과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쓰린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라며 한숨이 나올 정도로 고생스러워도 다음 날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나아가 고생한 경험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괜한 오기로 이따위 회사 그만둘 테다. 나를 고생시킨 저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겠다라는 등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고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참으면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믿어보세요. 고생스럽다고 도중에 그만두면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그러한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좋은 경험,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5장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 용기를 내는 것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희망과 용기가 있으면 무엇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꿈을 실현하고 싶다. 이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희망을 갖고 도전하겠다는 용기를 내면 어떤 곤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내면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행복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행운은 와줬으면 할 때나 곧 오겠지 하고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행운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면 그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초조해져 기다리다 못해 자리를 떠버리기 때문이죠. 행운을 잡는 사람은 설령 예상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잠시 머물며 행운이 찾아들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설령 일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조금 인내하며 노력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부탁이나 사랑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답을 줄 듯 주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또 출세가 뒤처지거나 월급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먼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행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달하며 결과를 찾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느긋해지면 또한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은 건강에도 좋다. 마음의 행복감을 준다. 이런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할 순 없죠. 인생의 행복은 가진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행복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가진 것이 적더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요령껏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찾아간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넘쳐나는 생활에 쫓기기보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픈 일을 많은 사람이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꼭 내 맘 같지는 않은 법이죠.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새로우며 개성적일 경우 공감을 얻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일인데도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거나 어차피 실패할 거라며 수긍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믿고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며 신념을 밀고 나가세요.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여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지자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과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홀로 되어도 자신을 끝까지 믿는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품이 즐비할 정도로 풍요로운 집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더욱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이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저택에 살아도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다면 이 역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림이 조금 궁핍하더라도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라면 행복하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 끈끈한 인연으로 이어져 서로를 위하며 웃고 지내는 집은 설령 호화가구는 없더라도 또 조금 좁더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보다도 마음 편한 생활을 목표로 삼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죠. 독일의 문호 게테는 임금님이든 농민이든 자기 집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안한 집이야말로 행복의 기반인 것이죠. 이 책에는 무려 100가지의 강력한 힘을 가진 짧은 말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들어보시죠. 내 안에 이야기를 듣자. 진짜 하고 싶은 걸 알게 된다. 오늘 끝까지 뛰어보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자. 성공의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본다.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운명은 만드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라. 내 잠재력은 엄청나다. 꿈이 클수록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꿈은 또 만들면 된다. 꿈은 몇 번이고 다시 쓰면 된다. 좋은 흐름을 타자.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겨도 된다. 희망은 아직 있다.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행운은 뒤늦게 온다. 서두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에 만족한다. 소소한 것에 만족하면 행복해진다. 내게는 가족이 있다. 마음이 편안한 장소가 있다. 행복을 마중하러 가자. 행복은 만드는 것, 기다리는 게 아니다. 웃어보자. 웃으면 긍정적이 된다.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